This ain't your father's Republican Party. This is a different breed of cat. The middle class gets stiffed. The poor get poorer under their policy. If you want to stop the destruction of our country and save the American dream, then this Tuesday you must vote Republican. 네, 미국의 중간선거 이야기 해보죠. 우정엽 세종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간선거라는 제도가 우리 정치 제도에는 없으니까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뭐 미국도 대통령 임기 중간에 꼭 선거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의회와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우리나라와는 이제 다른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제 4년 중임제, 그리고 이제 미국 하원은 매 2년마다 선거를 하고요. 미국 상원은 6년이 임기인데 그 3분의 1을 이제 2년마다 바꾸는 그러한 선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4년마다 열리고 하원은 이제 2년마다 바뀌고 또 상원의 3분의 1도 2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중간에 이러한 선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중간에 그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했는지의 평가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보통 미국의 이 선거를 중간 선거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선거를 전국 단위로 하는데 이 선거 여당이 이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항상 있습니다. 뭐 미국의 여야도 대선 연장전처럼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고. 네. 또 이번에 이제 공화당에서 후보가 이제 상원, 하원, 주지사 그 외에 이제 다른 공직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약 56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사실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다라는 주장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어떤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2020년 대선 부정, 불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정쟁화된 선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등이 더 극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8월 달에 왜 FBI가 마로라고 리조트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의회 폭동 사건 관련이었죠.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핵심 지지층을 더 자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낙태권에 대한 지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결집을 해서 그 전까지 조금 불리하게 진행되던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압수수색이 어떤 공화당에는 좀 단결을 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복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러한 것이 민주당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미국 법무부나 FBI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보여진 것처럼 이제 여러 유세에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분위기는 또 많이 바뀐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이 지금 딱 50대 50이잖아요. 네. 결과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좀 전에 미국 현지 언론의 분석 결과도 보여드렸는데 뭐 그냥 팽팽합니다. 지금 이제 50대 50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분위기에서 공화당 현직들이 있는 의석을 빼앗아 오기는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민주당 현역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뺏기지 않는 데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두 의석이 지금 네바다주와 이제 조지아주 의석입니다. 근데 이 두 의석이 지금 매우 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두 석을 잃게 되면 이제 48대 52가 되면서 상원 역시 공화당에게 내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뭐 펜실베니아나 뭐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같은 데까지 민주당이 가져오면서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뭐 8, 9월까지 좀 있었는데 네.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오히려 상원에서도 그 조지아와 네바다를 잃게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까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맞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원 예측은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이 딱 절반이 218석인데
공화당이 좀 밀고 나가지 않겠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겠냐, 이게 지금 미국 언론들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미국 언론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의석 차이가 이제 얼마가 될지의 문제이지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간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상 중간 선거라는 성격상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강하게 응답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간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출마한 인사들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 부정선거였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외신 영상들 보면 투표소에 뭐 총 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방탄유리 설치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갈등이 더 격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흘러가면? 앞으로 이제 하원도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고 특히 이 지난 대선을 부정하는 특정 세력이 공화당 내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아마 남은 2년 동안은 미국 의회 내에서 지난 선거를 가지고 양당이 정쟁을 벌이는데 아마 시간을 많이 쏟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 주류까지 극우화되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주지사 선거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표심을 바꾸는 그러한 주들이 있는데 그 주의 주지사들도 지금 그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문제는 뭐냐하면 투표권 확대를 통해서 민주당에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층들이 보다 더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선거법은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정부가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윙 스테이트에서 공화당 주지사들, 특히 지난 대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지사로 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주의회와 연결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2024년 대통령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지금 선거전에 나서서 매우 치열하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야, 다음 선거 제도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지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걱정하고 있다. 뭔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격전지랄까요? 관전 포인트랄까요? 뭘 좀 짚으시겠습니까? 일단은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조지아와 네바다주의 상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조지아와 네바다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위스콘신주 이런 주의 결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원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이제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뒤집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상하원이 갈라지게 되는 경우 아니면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뭐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원보다는 이 상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다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에 뭔가 중대 발표하겠다,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매우 큰 발표가 있다 이렇게 예고했어요. 대선 출마 선언으로 예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조금 위축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 선거라기보다 트럼프에 대한 압수수색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어떤 잘못의 과오에 대한 그러한 평가가 선거의 성격으로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거의 다 낙선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지금 상당히 강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미국 여론조사 결과처럼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대통령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이야기는 꼭 해야죠. 만약에 공화당이 미국 주요 정치 질서를 장악하게 된다면 한미 관계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마 한미 관계는 미국 공화당도 대중국 강경책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정부의 입장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상당히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조항들을 공화당으로서는 바꾸려는 시도를 할 거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아마 다른 대외 이슈보다는 미국 국내적인 이슈에 보다 더 매몰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미국 개표가 특히 우편 투표가 이번에 4천만 표가 넘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가 그것을 개표하는 데에 따른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특히 접전주의 결과를 아는 데는 하루 이틀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겠네요. 자, 우정엽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바다컨건.